일단은 1차, 2차 방정식의 연습 문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아서요. 한 문제 한 문제 빠짐없이 좀 정확하게 풀어주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7-1번을 볼게요. 먼저 미추를 긋고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가우스 기호는 뭐 중요하니까 알고 있어도 자를 이용해서 미추를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우스 기호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걸 배우는 과정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도 문제가 나오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누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나누면 됩니다. 자, 이번의 경우는 가우스 기호가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밑줄 그을까요? 단하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보통 이제 가우스 기호를 사용할 때는 범위가 1인 경우여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1도 3까지로 해가지고 1보다 크죠. 이런 경우는 1만큼씩 쪼개줘야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쪼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번과 2번처럼 범위를 나눌 때는 그 범위에 맞는 x의 값만 해로 인정하는 겁니다. 범위 밖의 x의 값이 나오면 그건 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꼭 쉽게 풀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x의 제곱의 개수인 a 곱하기 b-x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 0이 되거나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돼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4번은 일단은 별표를 뭐 2개 해도 되고 3개 해도 되고, 일단 2개 해볼까요? 좀 다르죠. 일단 이것도 밑줄도 그어주세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2차 방정식 하면 개수가 유리수나 뭐 정수인 경우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데요. 복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복소수인 경우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x제곱의 개수가 복소수인 경우는 이 켤레수를 양변에 곱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뭐냐면 곱하기하고 켤레수는 2 플러스 3i가 되겠죠. 이걸 곱하는데 왜 곱할까요? 어차피 근해 공식 쓸 거면 안 곱해도 됩니다. 근데 왜 곱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a죠. 그죠? 이게 이제 a예요. 우리가 근해 공식을 외울 때. 근데 근해 공식은 2a 분의, 그래서 a가 분모에 가죠. 그러면 어차피 분모에 복소수가 나오면 나중에 실수화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켤레수를 분모 문제에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7-1번을 해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7-1번. 자, 여기서 먼저 범위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요 밑줄 그어주세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 하나는 밑에 거는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죠. 요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그 안에 범위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이 이제 벗겨지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러면 이렇게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고요. x는 좌변, 나머지는 우변으로 이항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절대값이 부호를 판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없는 1차 방정식을 만든 후에 x의 값을 구했는데, 문제는 좌변에 0x는 2가 된 거예요.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0과 곱해서 2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에서 마찬가지 절대값 안에 그 식의 부호를 판정하고 1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값을 구하는 거예요. 4분의 3을 구했더니 2분의 1보다 크죠. 그래서 적합하다. 그래서 x의 값은 두 개의 값을 갖는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가우스 기호 나오면 가우스 기호는 반드시 1 범위로
그러니까 구간이 1만큼씩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마이너스 1부터 1보다 크고 3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구간을 세 군데로 밑줄 그어주세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럼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가우스교의 정의에 따라서 특정한 정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0,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건 마찬가지로 x의 범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구한 x가 이 범위에 속하는 것만 찾아야 됩니다. 그죠? 자, 먼저 첫 번째 1번 가우스 함수 x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서 구하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5예요. 근데 이 범위에 속하지가 않죠.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해가 아닙니다. 두 번째 가우스 x가 0인 경우 대입해서 하니까 x 곱하기 0은 5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해가 없어요. 이거는. 세 번째 마찬가지로 가우스교 x가 1일 때 대입해서 하니까 x가 5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적합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이때는 가우스교 x가 2니까 그죠? 2를 대입해서 푸니까 x의 값이 2분의 5예요. 2분의 5의 값은 2보다 크거나 3보다 작은 범위에 속하죠. 그래서 유일하게 x의 값은 2분의 5다라고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좌변을 인수분해 하는데요. 일단 사실은 아니에요.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복잡해 보이는 방정식의 해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상수항이 있지 않습니까? 요 이제 상수항인데 상수항의 인수가 바로 해가 되니까 그죠? C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C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데 보통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는 x가 1이거나 요 값. 근데 이제 0이 아니라는 조건 때문에 양변은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a 곱하기 b-c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은 이 두 개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요 x는 1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생략되어 있죠. 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양변에 2 플러스 3i를 곱하면 이로 되어 있죠. 이거 밑줄 그어주세요. 자를 이용해서 그어주세요.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근데 왜 곱하는지는 설명했죠. 왜 곱하냐면 어차피 x제곱의 개수가 복소수이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사용할 건데 근의 공식에서 a가 분모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면 또 켤레 복소수를 어차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곱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좌변을 인수분해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 하겠어요? 인수분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상수항의 약수를 이제 대입해서 0이 되는지를 찾는 건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현재 i가 있네요. 그죠? i거나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3i를 대입해서 찾는 건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 그냥 근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여백에다 좀 적어주세요. 자, 요건데요. 설명하는 동안에 이제 적는 동안에는 플레이 버튼을 좀 멈춤으로 하고 적은 다음에 동영상을 계속 보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양변에 요 켤레 복소수를 곱하겠죠. 그러니까 양변을 곱하기 2 플러스 3i를 곱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x의 제곱의 개수가 13으로 정수가 됐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근의 공식을 쓰는 겁니다. 2a분의. 근데 이제 짝수니까 a분의. 그죠? b' 1 플러스 8i 플러스 마이너스로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크게 어렵진 않아요.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근의 공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1 플러스 8i의 제곱 마이너스 ac 13i 13 그 다음에 요 이제 복소수 허수 부분이죠. i 곱하기 2 플러스 3i를 그대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곱식을 전개해 줄 수 있겠죠. 간단히 나타내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0i가 되는 거예요. 루트 안에.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별표를 해주세요. 루트 안에 a 플러스 bi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얘가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i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가 이 수는 어떤 수인지 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루트 안에 음수가 있어서 이거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i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루트 안에 또 i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어떤 꼴이어야 되냐면 요거 밑줄 그어주세요. 반드시 루트 안의 복소수는 어떤 복소수의 제곱수가 되어야 됩니다. 제곱인 수. 그러니까 a 플러스 bi의 제곱이 돼야 돼요. 반드시. 이거 별표를 해주세요. 뭐 3개여도 상관없습니다. 3개. 이렇게 3개 해주세요. 3개.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a 플러스 i 제곱을 전개한 다음에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a, b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수니까 이제 루트를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이거 반드시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전개한 다음에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니까 물론 이제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4가지 경우 중에서 이 2가지를 만족한다는 걸 찾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5인 경우와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5인 경우. 근데 이 2가지는 같은 수예요. 사실은 켤레수입니다. 켤레수. 둘 다 켤레수예요. 켤레수라기보다 이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만 써서 나타낼 수 있어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마이너스 5i로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게 아주 큰 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는 계산해서 i와 13분의 2 플러스 3i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꼭 손으로 노트에 직접 써가면서 이해 안 되는 구간은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풀었죠. 다시 2번을 볼까요? 자, 2번은 문제가 길면 쉽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밑줄 그어볼까요? x간의 2차 방정식 요거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놨어요. 두 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근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x의 값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x의 값에다가 베타를 대입해도 이 꼴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과 베타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정의가 나왔어요. 이렇게 자연수연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또 밑줄 그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fn은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이잖아요. 그러면 n 플러스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여기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 때는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알파와 베타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이거를 전개해 줘야 됩니다. 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밑줄 그어볼까요? 주어진 구하라는 식을 전개를 해서 알파와 베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간단한 식이에요. 간단한 식. 왜냐하면 자, 일단은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알파와 베타에 관한 서로 다른 묶어주겠죠. 당연히 묶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알파끼리 베타끼리 묶어주는데 여기 공통으로 세 개 항 모두 알파 n제곱이 들어있고요. 베타 n제곱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공통으로 있으면 묶어줘야 되겠죠. 인수분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놓고 보니까 요식 0 베타 n제곱 플러스 p베타 플러스 0이 되겠죠. 그죠?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간단한 식이었더라. 풀이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더라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결국 0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갈까요? 3번. 3번에는 일단 얘는 오메가 나오면 무조건 별표를 해주세요. 별표 한 2개 해놓을까요? 이렇게. 밑줄 그을까요?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고영의 한글을 오메가. 우리가 이제 그 왜 오메가의 모든 것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근을 오메가로 쓰는 방정식은 딱 2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 꼭 보세요, 동영상. 그걸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AB 값을 구하라는데 굉장히 간단한 거죠. 여기 양변에 얼마 곱할까요? 그죠? x 마이너스 1 곱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이잖아요. x의 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오메가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0이 근이기도 하지만 x의 세제곱 이퀄 1의 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죠. 그리고 오메가의 제곱, 차수가 높은 거는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의 제곱은 여기 오메가의 제곱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차수를 낮추고 양변에 분모를 곱해서 분모가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다음에 복소수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그냥 바꾸지 말고요. 오메가 플러스 1을 볼까요? 이것은 뭐로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죠. 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잖아요. 이렇게 먼저 써준 다음에 풀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오메가의 제곱 이런 것도 나중에 바꾸긴 할 건데요. 일단 분모를 먼저 바꾼 다음에 풀면 좋아요. 자, 풀이 과정을 볼게요. 7-3번. 자, 일단 과정은 알겠죠? 방법은 알겠죠? 일단 여기서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알 거고요. 그런 다음에 차수를 낮추는 거예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당연히 1이고요. 오메가의 제곱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로 놓고 그랬더니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게 분모잖아요. 양변에 그러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예요. 분모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대입해서 이건 오메가에 관한 제곱식이 나오는데 이 오메가의 제곱은 다시 한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로 낮추면 오메가에 관한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요. 그죠? 1차 반응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한 거. 이 오메가는 복소수죠. A, B는 실수죠. 요거 밑줄 그으세요. 자, A, B는 실수고 오메가는 허수인 경우는 이게 뭐가 성립하냐면 이건 이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본문에 증명이 있었죠. A 플러스 B 오메가. 오메가가 복소수예요. 순호수가 아니라 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거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그죠? 오메가 복소수의 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B-2A도 0이고 상수항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A, B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증명이 나왔는데 이거 꼭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그러니까 굳이 오메가가 순호수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P 플러스 QI여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순호수일 땐 당연히 성립하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차수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는 요거는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는 이제 그냥 나눠주지 않고 분모 문제도 오메가를 곱한 겁니다. 오메가를 곱해서 왜냐하면 오메가의 세제곱 1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꿨고요. 차수를 또 낮출 수 있죠.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은 1 플러스 오메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을 통해서 오메가의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인 제곱은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은 요 오메가만 이항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간단히 나타냈죠. 그죠? 다시 한번 이 밑줄 그어볼까요? 이렇게 오메가 1차에 관한 방정식을 나타낸 다음에 복소수의 성질 방금 전에 별표하고 반드시 손으로 써서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메가의 개수도 0이고 오메가 상수항도 0이다. 여기 상수항은 2네요. 이제 2. 그죠? 요거 0은 아니고 2입니다. 그러면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로였습니다. 손으로 써보시기 바라고요. 뭐 이 시침 분침이 나왔는데 7-4번은 그냥 재미삼아 읽어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시침과 분침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루죠. 그죠? 그래서 이 밑줄만 거놓을까요? 처음으로 일직선이 되는 것, 일직선이죠. 두 번째 밑줄 그어볼까요? 직각이 되는 시각. 요거는 좀 이후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후. 그러니까 이후란 말이 없으면 이건 문제의 오류입니다. 답이 다른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셋인 거예요. 셋이 이후에 일직선이 되는 거고 일직선이 된 이후에 직각이 되는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시간은 계속 흐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시계에서 시침과 분침이 1분 동안에 움직이는 각을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7라의 4번. 요 밑줄 그어둘까요? 물론 이제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을 알면 되는 거예요. 분침이 1분 동안 회전하는 각도 1분입니다. 기준이. 각도는 6도이고요. 시침이 1분 동안 회전하는 각은 여기에 12분의 1이니까 그죠? 12분의 6도가 돼가지고 0.5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1번 일직선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자, x분 후 요거 밑줄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몇 분 후라고 그랬으니까 x분 후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요 정의를 해줘야 돼요. x분은. 그러면 분침은 시침보다 90도를 더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직각에서 90도가 더 가야지 일직선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x분 동안 분침이 간 각도는 x분 동안 시침이 간 각도에다가 90도를 더한 값과 같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의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일직선이 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이죠. 그러니까 3시 이후가 아니에요. 일직선이 된 이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4시 y분이 되겠죠. 그죠? 일직선이 된 이후니까 4시 y분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y분 동안 여기서 y분의 4시 y분의 시침과 분침이 직각을 이룬다고 하자. 요거 반드시 밑줄 그어야 됩니다. 이거 정의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 y분 동안 시침이 간 각도는 2분의 1 y가 되겠고 또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 6y가 되잖아요. 근데 90도랍니다. 이 90도를 표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것만 식만 밑줄 그으면 돼요. 요 식을 쓸 수 있으면 돼요. 두 각의 차가 90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6y 이 값은 120도. 왜 120도냐면 이 4시가 바로 120도예요. 4시. 4시를 지나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4시부터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y, y분 동안 2분의 1 y만큼 각도가 움직이니까 120도 더하기 2분의 1 y. 여기서 차이는 90도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빼기 90이 되는 겁니다.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7-5번. 우리가 이제 기하 문제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렵잖아요. 이 문제는 보면, 한번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예요. 삼각형 ABC에서 요거 밑줄 그어볼까요? AC의 중점을 MN. 요거 딱, 이거를 읽자마자 밑줄 긋고, 뭘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중점 연결 정리입니다. 이거 적어볼까요? 여기에다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중점 연결 정리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였죠. 그죠? 첫 번째는 길이. 그러니까 MN의 길이는 밑변 BC의 2분의 1이다. 자, 적어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행이다요. 자, MN과 평행이다. 밑변은 BC는. 이게 바로 중점 연결 정리였죠. 자, 이걸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중점을 잡아서 선을 긋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중점 연결 정리를 떠올려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연결선과 원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했던 거예요. 이때 요 MP의 길이를 구하라니까 구하는 값은 당연히 X라 놓는데 이때 요 반대편을 Q라고 놓으면 요 길이도 당연히 똑같죠. 정삼각형이니까. 그죠? 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MN의 길이는 BC가 있으니까 MN의 길이 1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먼저 나타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보조선을 그어야 됩니다. 왜냐면 원주 각을 이용해서 닮음인 삼각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어려우니까 한 별표를 3개 정도 해놓고요. 풀이가 정을만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 과정은 설명드렸죠? 이때 보조선을 그는다는 거, 요거 중요하죠? 지금 AP를 연결해서 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뭐냐면 QC를 연결해서 긋는데 여기 삼각형이 닮음인 삼각형이 나타나요. 뭐냐면 자, 여기 삼각형 NPA 이 삼각형과
NP니까 QC.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 삼각형이에요. 무슨 닮음이냐? 일단 두 개의 각은 막국지각이죠. 여기 막국지각. 나머지 한 각만 크기만 각이 같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원주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점과 Q점을 보세요. 원주 위에 두 개의 점 A점과 Q점이 만드는 원주각은 현재 두 개죠. 그렇죠? 각 APQ와 각 ACQ가 있죠. 이 두 개의 원주각은 서로 같잖아요. 그죠?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막국지각 같고 나머지 한 각 같으니까 두 개의 삼각형은 AA 닮음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있는데요. 그걸 먼저 보고 하죠. 자, 이 노트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라서 많이 까먹었을 건데요. 자, 왜 닮음인지, 그죠? 이 두 개의 조건에 의해서 삼각형 ANP와 삼각형 QNC 요 순서 중요합니다. AA의 닮음이다. 닮음이므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정하고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같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x 낳고 1 계산하는 거 알겠죠? 중점 연결 정리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 ANP와 삼각형 CNQ가 닮았잖아요. 그럼 닮은 B가 성립하겠죠? 그죠? 닮은 B. 네, 그걸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닮은 B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거는 자, 요거를 밑줄 그어두세요. 그러니까 길이를 알 수 있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선분이죠. 선분만으로 B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AN 대 QN은 NP 대 NC. 그러니까 닮았다는 건 아래에서 증명이 됐고요. 이걸 성립하는 거를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x에 관한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를 이용해서 아래식을 만들어내겠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냈더니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을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x의 값은 길이죠. 당연히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만 해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풀이 과정만 서로 잘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왜 그런지만 정확하게 100%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력 문제네요. 7-6번인데요. 절대값 안에 절대값에 있는 이런 방정식은 어려운 문제예요. 별표 일단 해놓으세요. 그리고 가우스 함수 기호 안에 x가 아니라 x의 제곱이나 다른 다항식이 있는 경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별표를 해주세요. 자, 그런데 전체, 그러니까 좌변 전체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이거는 뭐 이 안에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죠? 절대값 x가 1이라는 얘기는 이 x의 값은 뭐인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풀마 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x의 제곱이죠. 우리가 이제 방금 시작할 때 가우스 기호가 있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1번이 범위를 나눌 수 있어요. 1단위로. 당연히 범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정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우스 x의 제곱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원래 x의 제곱이라는 이런 수가 있는데 이 수는 이제 정수가 아닌 거죠. 정수일 수도 있고 여기서 소수 부분만 빼준 거예요. 당연히 알파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죠. 그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우스기호를 가우스기호 없는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당연히 x의 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과 같죠. 그죠? 왜냐면 양수니까.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당.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좌변 전체에 대한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로 푼 거고요. 그래서 1번 플러스인 경우, 2번 마이너스 1인 경우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x의 제곱이 아니라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나타내도 같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고 우리가 중요한 게 절대값 x가 0인 경우는 그냥 0이죠. 하지만 절대값 x가 3이 되는 경우는 풀마 3이라는 거. 그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밑줄 그어 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하겠죠. 인수분해했더니 절대값 x가 1, 2다. 이런 경우 당연히 풀마 1, 풀마 2.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의 답을 모두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2번 이거 밑줄 그어주세요. 가우스 x의 제곱의 가우스교는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아주 강조를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x의 제곱은 가우스교 x의 제곱 플러스 알파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알파의 범위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우스교 대신에 이걸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x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데 이때 알파의 값이 2-x의 제곱인데 이 알파의 범위가 주어졌죠.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먼저 x의 제곱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우스교 x니까 이 범위를 1로 잘라야 되는데 2가 걸리죠. 2는 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줄 그을까요? x의 제곱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또 하나가 x의 제곱이 2일 때, 그죠? 나눠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범위 안에서 x의 제곱의 가우스교는 1이니까 대입해서 숫자로 대입해서 x의 값을 구했더니 풀마 2분의 루트 6인데 제곱하면 둘 다 이 범위 안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에 해가 되는 겁니다. 2일 때를 보니까 그대로 2죠. 그죠? 그러면 만족하잖아요. 그죠? 2를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풀마 루트 2. 그래서 이렇게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우스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7-7번을 볼까요? 다시 한번 오메가가 나왔죠. 오메가는 단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데 2차 방정식 이런 꼴이면 무조건 오메가다 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오메가의 모든 것 동영상을 꼭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이 문제는 당연히 여기 양변에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지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당연히 양변에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해서 x의 세제곱은 뭐 1이다 이걸 이용하겠죠. 그런데 여기 n이 나왔어요. 갑자기 n이 나왔어요. 그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근데 모든 자연수 n은 우리가 뭘 이용해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오메가의 세제곱이 우리는 1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3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이 n을. 그래서 n 값은 3을 기준으로 3k인 경우. 그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1이 남는 경우,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2가 남는 경우,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나누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 표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쉬워요. 자, 7번 볼게요. 자, 일단 먼저, 당연히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제곱이 1이니까 당연히 n 값을 요거 밑줄 긋고 별표해 놓으세요. 3k를 기준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3k인 경우, 3k 플러스인 경우, 3k 플러스 2인 경우인데 이때 모든 자연수에 되잖아요. 그래서 k인 경우는 3k인 경우는 k는 양위정수라고 써야 되겠고요. 이때 1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 0을 포함해서 의미 아닌 정수로 써야 됩니다. 2도 마찬가지예요. 요 조건 안 쓰면 안 됩니다. k에 대한 조건 안 쓰면 다 감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놓고요. 별표도 이렇게 해놓으세요. 요 쓰는 거는 그냥 알아만 두면 당연히 쓰는 거니까 그냥 흘려보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n 대신에 6k에다 그러면 오메가의 세제곱의 k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다 1이잖아요. 2분의 1이 나오고요. n 대신 3k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여기 6k 플러스 1인데 이것도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1이고 1이니까 오메가의 제곱만 남네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인데 이거는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서 나눠주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죠. 같은 방법으로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1임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F1부터 20이 아니라 F1부터 100까지라도 왜냐면 반복되니까요. 이 값이 끝없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6번 반복되고 2개가 남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8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7-8번은 다항식 fx가 주어지고, 또 한 번, 여기도 밑줄 긋죠. 여기서 이제 fx에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밑줄 긋을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했는데, 요 나누는 식이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잖아요. 오메가 떠올려야 되겠죠. 자, 이거 오메가를 떠올려야 됩니다. 오메가를 떠올리면 되겠죠. 양변에 x에 x 플러스 1 곱하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는 나누는 수식 곱하기 q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걸 먼저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 쓰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볼게요. 자, 먼저 이 식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식 잘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나눠 써보는 겁니다. 써봤더니 일단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정의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양변에 x의 값에다 오메가를 대입하면 요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는 0이 되니까, 그죠? 식이 간단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내리면, 그러면 중간에는 q 부분이 소거가 되고 밑줄 그을까요? 좌변에 남는 식, 우변에 남는 식 요거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이제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하면 오메가의 20제곱, 오메가의 10제곱도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오메가 20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10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메가에 대한 성질, AB는 실수고 오메가는 복소수니까 A는 0이 되겠고 B 마이너스 2도 0이 되니까 B는 2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7-9번. 7-9번은 그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보고 풀 수 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방법으로 푸는구나를 아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별표를 3개 놓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향은 알아요. 3개의 복소수가 있는데 방정식 2개만 주어졌어요. 이럴 때는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미지수의 개수가 적으니까 그럴 때는 미지수의 개수를 2개로 줄여라 라고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하는 거. 이 과정은 어떻게 맞는지, 알파분의 베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볼게요. 자, 7-9번인데요. 일단은 미지수를 줄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마는 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만든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 대입을 하게 되면 정리하면 이렇게 밑줄 그어볼까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0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알파분의 베타를 만들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알파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알파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알파분의 베타의 제곱으로 나누는데 알파분의 베타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분의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분의 베타의 값을 구했다. 구했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는 베타분의 값만은 어떻게 구하느냐인데 이 값만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2항에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놨잖아요.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을 나눠주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의 켤레 마이너스 1꼴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분수 베타분의 알파 전체의 켤레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베타의 켤레분의 알파의 켤레로 쓸 수 있죠. 증명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알파분의 베타 1,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값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일 때 대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 대입을 해서 계산해 주니까 둘 다 베타분의 알파의 켤레는 알파분의 베타더라. 그렇죠? 둘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파분의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켤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이해되죠? 그래서 이 식에서 알파분의 베타, 요거는 이제 그 알파분의 베타의 전체 켤레가 알파분의 베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미 찾아냈으니까 그걸 대입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1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한 번에 풀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방법으로 푸는구나를 경험을 통해서 이제 쌓는 문제예요. 그래서 별표를 해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